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뇌신경과학과 유덕한 시민교육 강좌 12주차 발표를 맡은 조우리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이해와 마음치료로서의 도덕교육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에 나온 인물 또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으나 특히 그 죄질이 상당하고 흉악했으며 무고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대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범죄자를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범죄 중에서도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양상이 종종 목격됨에 따라 범죄의 책임에 청소년 또는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시스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보편적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본격 시작하고 심리, 정신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한다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치료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코패스는 헤어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와 하트의 사이코패스 포괄 검사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명명하였고 남성의 약 3%, 여성의 1%, 전체 인구의 1%가량이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다음의 7가지 패턴 중 보통 3가지 이상의 징후를 보입니다. 첫째,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셋째, 충동적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육체적 싸움이나 폭행으로 과격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째,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합니다. 여섯째, 일관된 업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무책임합니다. 일곱째,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패턴의 원인에는 전두엽 피질의 이상과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희박했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뇌신경학적으로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까요? 화면의 왼쪽 사진을 보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우뇌 편도체 기능에 이상이 있는데 타인이 괴로워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인은 감정을 자극받는 상황에서 우뇌가 활성화되지만 사이코패스는 좌뇌와 우뇌 모두 같이 활동한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은 도덕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강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조절과 감정 인식의 역할을 합니다. 즉, 편도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사이코패스의 패턴 중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무모하게 여기고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사이코패스들은 뇌량, 즉 사용하지 않는 뉴런을 가지치기 하여 뇌를 청소하는 작업에 이상이 있으며 전두엽 활동이 낮다는 점도 뇌신경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신경학적 특징으로 인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또한 결핍되어 있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인식과 생각과 감정에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는 대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없어 타인과 따뜻한 정서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인지적 능력은 정상적이므로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분리 공감은 가능하나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느끼는 식별 공감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희생자를 탓하고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이 타인을 조정하거나 학대, 착취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사이코패스의 반도덕적 특성은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헤어의 테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전문가가 판단하는데 오른쪽의 20가지 특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면 20점, 전혀 아니면 0점으로 체크하여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20점 미만일 경우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특성들을 읽어보면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도덕 규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성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12번과 18번에 어린 시절부터 문제 행동을 저지르고 청소년 시기 비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렇듯 조기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태생적, 내생적인 신경 및 성격 요인도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되는데 실제로 성인 사이코패스의 성격과 행동은 어린 시절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헤어의 테스트는 성인용이었습니다. 이 테스트에 근거하여 청소년용과 어린이용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용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검사하며 검사 방식은 성인용과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잘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린이용에서는 부적응 및 충동성 문제를 포함한 반사회적 상향을 지수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어린 사이코패스는 행동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회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휴즈만의 연구에 의하면 6에서 11세에 상당히 공격적이었던 남자아이는 커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배우자를 학대하며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격성이 높았던 여자아이는 커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격성은 세대에 걸쳐 전달이 됩니다. 둘째, 어린 사이코패스는 치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살레킨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동기가 변화한다면 재범의 비율을 줄이는 폭력적 요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가 자라나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육아 방식도 사이코패스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찰하며 치료 및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동의 도덕성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아동에 대한 치료로서 초등 도덕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 사이코패스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판정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이코패스는 쉽게 거짓말하고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ADHD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의사결정 활동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이코패스는 편도체와 전두엽에 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정 환경과도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이 서로 눈에 집중하도록 요청하여 타인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들의 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편도체 기능 부전으로 인해 공포인식도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을 바라보도록 지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넷째, 정서학습을 통해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극 강화와 반응 결과 학습의 정서학습은 도덕 발달과 도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정서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긴밀한 정서적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여서 공격성과 폭력성을 조절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공감적 각성과 타인에 대한 염려는 도덕성 발달을 위한 기본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행동과 성향을 바람직하게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 발달을 위한 기본 활동은 어린 사이코패스에게는 치료적인, 일반 아동에게는 도덕교육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교육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은 사이코패스 잠재성을 가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교육적 차원과 타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